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0.94%, 약 이제 1%인데, 플러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이제 반도체 지수하고 좀 안 좋았죠? 나스닥 지수가. 네, 좀 많이 흔들렸는데, 현재 기준은 또 이제 회복을 좀 하는, 그런 어떤 선물 지수로 보면 좀 선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800여 개, 그리고 하락은 700여 개, 상승과 하락이 거의 팽팽하게 줄다리기 싸움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좀 관망한 움직임입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좀 던진 건 1,400억 정도 되겠지만, 그다지 큰 숫자는 아니고, 10분의 1 정도 또 매도하고 사고 왔다 갔다 했는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그런 또 매매 상황이다라고 봐지고, 그러나 이제 고객 예탁금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56조 원을 유지하는 것은 참 또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또 봐지네요. 우선은 지수는 크게 상승도 없고 크게 하락도 없는 횡보 장세가 이번 주 이내로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목요일이었죠. 내일 금요일도 이어질 것 같고 다음 주도 이제 연휴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또 관망한 움직임이 또 내일 전개될 확률이 높고 개별 종목으로 또 단기 테마 이슈 때문에 또 갑자기 올랐다가 또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종목들, 차트 흐름과 이제 수급 동향도 같이 챙겨보면서 공략할 포인트, 그리고 이제 끌고 갈 종목들은 또 끌고 가는 거죠. 짧게 좀 언급드리고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또 올라가 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단기 여기 5일선이죠. 5선. 일봉상의 이 핑크색을 이탈을 한과 동시에 한 달 동안 조정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는 아니고 한 3주 정도 네, 쭉 미끄러졌다가 아래 꼬리 어떤 소음선 아래 꼬리에 캔들이 나오는 것은 일정 기간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나오는 것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괜찮다. 그런데 양봉이 나오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빙이 나올 것이고 음봉이 나오면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의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바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거래량의 소폭 상승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5일선을 돌파한 척이 나오고 오른쪽 행보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상방으로 이끌어준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0선 파란 이 줄이 200선이죠. 중기평입니다. 중기평이 평이하게 오른쪽 흘러가면서 단기평이 5선과 20선, 10선이 맞물리는 국면이 아마 다음 주로 벌어질 텐데 여기에서 크게 흘러내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행보하게 되면 재차 상승의 여운도, 기운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어떤 캔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정답은 없어요. 네, 그러나 매수할 타이밍일 때, 분할 매수할 때 해야만이 상승이 나오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현금 보유하고요. 여기에 고점을 단기간 내 급하게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욕심이고요. 여기 폭보다 여기가 짧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차익 실현 충분히 챙기고 물려있는 종목들 충분히 탈출하고 현금 보유가 정답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별 종목 잠깐 보기 이전에 코덱스 인버스 차트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 인버스가 흘러내리면 지수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는 전체적인 지수는 꼬라박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엄청난 하락을 보인 인버스 그 대신 개별 종목이거나 지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2년 동안 1년 반 동안 또 올라갔다가 다시 1년 반 동안 내리막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놈이 인버스가 상승할 여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적정 기준에서 브레이킹이 나와서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는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보시고 진짜 애매한 자리다.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인버스 차트를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또 올라갈 것 같고 희한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제 마음가짐 때문에 다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니죠. 좋게 보는 건 아니죠. 인버스가 올라가면 지수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0원 구간. 4,000원대 보면 이게 매물대죠. 어떤 매매한 그 흔적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하로 잘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뭐죠? 여기 정도의 지수가 인버스가 내려오게 되면 지수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면서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은 이렇고 해서 4,000원 라인을 잘 또 이게 4,000원이 저 밑에 있어요. 네. 자, 일봉의 4,000원 챙겨 볼게요. 네, 이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0원. 여기 저점이죠. 네. 자,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서 인버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죠? 지수는 반대로 여기 놈은 올라가고 지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 계속 비교해서 보세요.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제가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서 인버스가 심플러고 왜 갑자기 또 인버스 차트를 들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 이 종목을 보면 제가 이제 패밀리 영상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버림받은 종목이에요. 근데 버림을 받았는데 뭐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등등 뭐 건설기계, 뭐 건축 뭐 이쪽 분야죠. SY가 지난 어떤 2003년도에는 6개월 동안, 근 1년 동안 진짜 잘 갔거든요. 네, 뭐 2배, 3배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쭉 미끄러졌는데 잊을만 하면 뭐 상한가 뭐 16% 올라가고 잊을만 하면 22% 올라가고 갭상에서 올라가 버리고 그런데 특이하게 4,000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보면 제가 추세를 그어드렸지만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좀 길게 보면 뭐 쓰리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중바닥의 움직임이 나오고 바닥을 다질 때쯤에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쭉 당겼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 장대양봉의 중심선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네, 이탈을 하죠. 이탈하는데 큰 의미 없이 이탈을 해요. 그리고 2, 3일 이내에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이 놈은 절대 개인이 이런 차트를 못 만듭니다. 올라가면 여기 보면 8,000%, 8,400%의 거래량이 남겨져 있고 또 하루 쉬었다가 뭐지? 370만 주 거래되었다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847%의 큰 상승률을 보이는데 앞에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다 턴 게 아니라 털지도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진짜 털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배, 즉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려놓고 털긴 터는데 하루 이틀 급등 만들어버리고 그걸 쭉 빼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쭉 빼면 그냥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거래량이 발생된 여기의 시초가를 훼손하면서 이게 내려야만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단기평이 모두 이제 상승턴을 하고 있고 파라볼릭 양전환, 그 다음에 거래량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MACD 스퀘어스틱 전부 다 양전환, 그리고 단기 고점이 대략적으로 여기에 중심선이거나 이게 종가를 챙겨보면 여기 라인인데 거래는 없다는 거죠.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무언가 작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은 괜찮고 제가 분명히 이때 분할 매수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윙으로 들고 가고 있고 급등이 나오면 절반 이자를 언제나 유익합니다. 절반은 단기 입형, 즉 5일선 혹은 11선 기준으로 스윙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길게 보면 저 720선이 저 하방에 깔려서 가고 있죠. 그리고 200선도 위에서 끌고 가고 있죠. 그 안에서 가격의 밴드를 형성하면서 여기 고점과 저점을 평이하게 가는데 그 라인의 어떤 끝점과 시작점 자체가 721선, 200선 사이에서 놀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 누구도 어떻게 평가한지 모르겠지만 심플러는 지금 뭐 다른 전문가 의견도 지금 몰라요. 들을 시간도 없고 다른 유튜버 볼 시간도 없고 죄송하지만 오로지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생각하고 느낀 바 그대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 편집 안 한 거 알죠? 그대로 10분 15분 촬영한 그대로 그냥 올려드리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충분히 좀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거의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이런 어떤 감을 가지고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이걸 할까 말까는 조금 늦었죠. 그런데 뭐 이거 달라질 수는 있겠죠. 거래가 없으니까. 달라들었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 저희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SY를 말했던 부분이고, 네, 그 평단가를 모두 넘어서서 수익권에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갭을 나와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는 허울 벌판이죠. 저 위에 보면 6,200원대가 최대 매물대가 있는 바고, 네,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시면서 실전 매매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영상인데 어제 패밀리 분들에는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접하시겠죠. 득하시겠죠. 공부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뭐 들었던 의견들 중에 좋은 것도 있었고 정말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잘 분별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안정적으로 오래전에 좀 위험한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 뭐 1년 반 전부터 저는 안정적인 어떤 매매를 준수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1년에 20%, 1년에 30% 정도 수익을 목표로 가지시고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또 추가 첨언 드립니다. 자, APB성은 괜찮은데 지금 달려들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인 제가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갔고 뭐 단기로 이점 챙기시면 어쩔 수가 없고 오늘도 5%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거래도 없이.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방산주를 좀 보면 네, 방산주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이건 할 수가 없죠. 네,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너무 잘 가버렸고요. 그래서 할 만한 게 저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전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다른 거 괜찮은데 그냥 APB성 이거 한 개만 보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고, 현대로템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오래전에 매매 우리가 다 많이 했었어요. 두세 번. 예, 수익을 잘 챙긴 종목이고 손절 안 하고 또 분할해서 잘해서 수익으로 이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적정 매수 가격이 3만원대 이하죠. 3만원대 이하. 그래서 이 라인에 혹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가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잡아볼게요. 예, 제가 영상을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주봉에서도 그 MACD 흐름을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크게 웅덩이를 풍덩풍덩 그릴 때 그때 이제 직장인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여기 구간은 주봉 MACD가 꺾이잖아요. 예, 꺾이죠. 거래도 줄고 그리고 주가도 내려가잖아요. 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면 좋겠지만 신규로 보실 분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차트죠. 네, 제로 투 세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올라갔다가 3, 4개월 쭉 미끄러진 거 안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 가격이 5,500원 좀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200원 정도 라인인데 아직 MACD가 양으로 저항되지도 않았지만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 상한가 근처 갔나? 네, 뭐 19.82%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계속 끌어올리는 종목들 중에 또 이렇게 제로투 세이브링이 좀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이때 좀 설명을 드리다가 뭐 단기 매매 하신 분도 있고, 예, 급등하면 제가 무조건 파시라고 했어요 이때. 예, 급등이 나가게 되면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못 팔았다고 하면 지금 분할 매수권이 맞죠. 네, 이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됐죠.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지난주부터 분할 매수할 종목은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십시오 하신 분들은 탈출을 했겠죠, 오늘. 그죠? 그리고 탈출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캔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인을 그어놓고 적정 그 가격대에서 다시 재공략이죠. 네. 거래가 터지고 여기에 어떤 그 묵은 때들을 씻어냈으니까. 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조정받았다가 다시 쭉 돌리면서 다시 한번 급등, 돌리면서 또 한 번 급등. 그래서 꼬리를 많이 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꼬리를 달기 때문에 급등할 때 쫓아가면 바로 물리는 부분이고, 급등하고 나서 한 일주일 흐름 보고 누를 때 관심을 가지면 다시 한번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올 그런 자리가 눈에 보인다 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제로투세븐 관중에 넣어두고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투세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언급드렸던 그렇죠, 청단 글로벌도 있죠. 네. 자, 이 종목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청단 글로벌도 교육주이면서 뭐 저출산 관련 종목, 그리고 200선을 이렇게 좀 타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단기평이 저 위에 있고 맞물리고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기 이상하지 않은 차트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꼬리가 좀 많이 달리죠. 예, 흐름 좀 참고하시고 비중은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테마주니까 부담 없는 비중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좀 언급을 드리면 자, 마지막 유플렉스인데, 최근에 선의 시스템이 메타버스, AR, VR, 뭐 XR, 반도체 뭐 등등 이런 이유로 크게 드라이빙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 근데 뉴플렉스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양성에 말씀드렸지만 하방에 파라볼릭 양전환을 의미하는 이 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나왔어요. 오늘도 장중 7%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고, 제가 4월 둘째 주부터 계속 유플렉스 분할 매수, 선매수, 1차 매수 관심 있게 보시고 수익권에서 절반 익절 챙기시면 됩니다 했고,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익절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급등이 나기 때문에 조정 보이고 다시 여기에 시초가를 회복을 하는 상황이죠. 예. 이날 거래량이 1300%, 뭐 크진 않지만 3000% 이상 되면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 좀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준하는 거래가 좀 터진 거거든요. 예, 여기서 거래량 변화 잘 보시고 오른쪽으로 올라오면서 한번 빵 칠 때 그때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익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플렉스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몇 분 길었는데 이것저것 또 기법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응원의 그 힘으로 또 주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